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월 9일이죠. 토요일 오후 8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제 시청자분, 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에이비온 관련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텔콘 RF 제약 공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일단은 텔콘의 공시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아직. 나중에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공시 의무가 없나 봅니다. 에이비온 소식이고요. 에이비온이 최근에 그 항암제 치료제 이슈로 이렇게 임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그때 즈음에 이제 텔콘이 주식을 좀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사실상 텔콘의 자산이라는 게 거의 주식이 전부예요. 근데 그 주식을 특정 몇 개 회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기저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온, 그리고 비보존, 우리나라에 있는 비보존,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인 KPM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는 이제 엠마우스 라이프사이언스, 비상장 주식이죠. 나스닥이었다가 상장 폐지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장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휴머니젠, 지금 생각나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이 정도이고, 한때는 바이오메리카라고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현금성 자산이 뭐가 필요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에이비온 공시 자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라는 말이 있고, 요즘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연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서 하는 우리의 텔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지분 일부 정리, 그리고 자산 확보, 그리고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27만 9,873주, 16.4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대 주주는 아니고, 최대 주주는, 에이비온의 최대 주주는 지금 ST 스타셋이라는 이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게 에이비온에서는 지금 최고의 그 상장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텔콘이 거의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39만 4천 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약 3% 정도 지분이 줄었고, 그 결과 188만 5,873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처분 단가는 6,563원 정도에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한 게 있죠. 우리 꿀벌 스토리가 정리해 놓은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거입니다. 39만 4천 주를 6,563원에 정리를 했으니까 26억 원 정도의 현금이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익인지 손해를 보고 판 건지 궁금하시겠죠? 그 내용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ABON을 최초에 취득을 했을 때 당시에 가격이 16.4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 있죠. 어디 갔냐?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 228만 주라고 할게요. 228만 주 정도를 나누면은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382원 정도가 나옵니다. 5,382원. 이거를 6,563원에 팔았으니까 1,200원, 1,100원 정도 뭐 수익을 봤다고 치고 한 18%에서 19%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9만 4천 주를 팔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처분 날짜가 12월 30일일 거예요. 처분 날짜가 12월 30일 날 팔았어요. 다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에이비온 주가를 보면은
요때 팔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때. 예. 그러니까 아주 매너 게임 한 거죠. 예. 팔고 나서 이제 주가를 올렸으니까 역시 우리 매너콘 제약, 매너콘 RFN 제약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예. 항상 매너. 예전에 엠마우스도 텔콘 지분을 팔 때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려줬었죠. 아, 비싸게 파십시오. 이렇게. 그 와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항상 이렇게 좀 힘든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6억을 과연 어디에다가 쓰려고 팔았느냐, 그게 궁금할 텐데, 제가 좀 예전 뉴스를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용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정도의 용처가 뭐냐면, 첫 번째로 둘 다 이제 휴머니즘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휴머니즘에 최초 투자를 했을 때 그 공시를 보면은 여기 있죠. 6월 4일날 2020년 6월 4일날 컨소시엄 KPM 컨소시엄 형태로 49억 원을 휴머니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5천만 원이죠. 50대 50으로 해서 230만 주 정도를 텔콤과 KPM 테크가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46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 초에 휴머니젠 공시를 보면은 휴머니젠에서 또다시 1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공시가 떴었죠. 그거랑 대입을 해보면 뭔가 지분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선순위 순위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렌질루마 판권 내용이 있을 겁니다. 렌질루마 판권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인데 11월 3일 날 계약이 체결됐어요. 렌질루마의 한국 및 필리핀 라이센스 도입 계약 체결인데 좀 글씨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액은 텔콘이랑 KPM 테크가 50%씩 공동으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총액은 200만 달러고요. 텔콘이 지분할 돈은 그 중에 1000만 달러입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이미 지급을 했고요. 마일스톤, 이게 중요한데 미국 3상, FDA 글로벌 인상 3상 성공 결과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표가 되면 60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억 정도 되는데 텔콘 30억, KPM테크 30억 정도를 분납을 하게 되죠. 나눠서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30억, 여기에 들어갈 돈이 좀 필요해서 에이비온 지분을 팔아서 26억 정도를 확보한 게 아닌가. 요새 킹리적 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을 하고 나면 이제 남은 단계가 미국 3상 완료 후에 신약에 대한 승인 완료가 나게 되면 800만 달러를 또 지분을 해야 돼요. 80억 정도를. 역시 40억씩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열티로는 매출액이 발생하고 나서 그 매출액의 12%를 휴머니젠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10년이고요. 2020년 11월 3일부터 2030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기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텔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특이하죠. 차라리 뭐 신약 승인 나고 나서부터 10년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뭐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잘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 최대 주주의 특별관계자인 에버코어가 보유 중인 텔콘 전환사채 3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현금이 들어간 게 거의 없었어요, 텔콘이. 근데 이제 현금이 들어갈 게 조금씩 이렇게 이 렌질루마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금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중에 가장 주가 지분이 좀 높아져 있는 에이비온 지분을 좀 처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밤이고 텔콘 RF 제약의 에이비온 지분 매도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쪽으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의 생각이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금이 사용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주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